자, 오늘 부동산 매도의 최적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은 일단 많이 남기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일단은 이득을 많이 남기고 파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득을 많이 남기고 파는 거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냐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파는 게 우리의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득을 남겼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소위 말해 개고생을 하고 이득을 많이 남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득을 많이 남기는 거, 요런 이 세 가지 관점, 이득을 많이 남기는 거, 정부의 세금을 조금 내는 거, 그리고 고생 안 하고 파는,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 매도의 시적 타이밍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첫째로 낙찰 받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자마자 파는 거를 이제 최고의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장 PD님 동의하십니까? 예, 첫 번째로 뭐 경우를 들자면 낙찰 받자마자 파는 것도 괜찮겠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고생을 덜 그러니까 하고 바로 이렇게 수익을 남기니까 적든 많든 내가 신경 쓰는 일이 적잖아요. 그죠? 내가 법원에 갔는데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혹시 죄송한데 낙찰 받으신 분입니까? 예,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이 가격에 받았어요? 저한테 막 타박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제 맘대로 받는 거지 제가 혼나야 됩니까? 혼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죠. 내가 너무 높게 낙찰 받아서. 보나마나 그분은 이제 제가 아니라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더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덜컥 비싼 가격에 받았으니 그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아니 5억짜리를 내가 4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 4억 5천에 절충을 해 오십니다. 낙찰 받고 4억 5천에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거 하려면 446, 한 4억 2천이 들어가는데 4억 5천 안 됩니다. 4억 6천 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이거를 가격을 5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4억 6천에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도 팔아야겠죠. 왜 굳이 그렇게 바로 장사가 되니까. 할까요? 그분이 다 욕심이 나니까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경매로 해서 그 물건은 제가 그 사장님만큼 모르지만 그분은 그것을 다시 4억 6천에 되사도 충분한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관점은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로 팔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4억 6천에 저희가 팔았다고 해봐요. 4억 2천에 세금 내고 그럼 한 4천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또 양도세를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50%, 그죠? 네. 50% 세금 내면 기껏해 한 2천만 원, 2,250, 뭐 이 정도 이득인데, 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입찰을 하자마자, 낙찰 받자마자 누군가 와서 2천만 원을 남겨줄 테니 나한테 당장 팔아라. 그러면 저 같으면은 팔겠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이거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낙찰 받자마자 그 가격이라도 팔겠다 이거죠. 수익을 내고 또 다음 거 물건을 낙찰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어차피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 보자. 언제 이제 매도하면 좋냐면 두 번째는 세가 맞춰졌을 때 파는 게 좋습니다. 세가 맞춰졌을 때. 자, 왜 세가 맞춰졌을 때는 좋을까요? 임대 수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예, 그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딱 가격이 서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억에 8천짜리 상가를, 어떤 상가가 있는데 2억에 8천에 세를 맞췄다고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2억에 8천짜리면 대충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2천에 80이겠죠. 2천에 80. 2억에 8천이라 그랬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2천에 80이면 얼마의 시세가 될까요? 약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1천 정도 시세가 형성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파는 사람도 2억에
파십시오. 2천에 80 나오는 상가입니다. 하면 수익률 계산해서 예. 살만한 용의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 제가 그걸 1억 5천에 낙찰을 받고 2억에 판다면 손님한테 얘기하기 좋겠죠. 나 이거 2억에 8천에 세놨는데 2억에 사가세요. 딱 그러면 그분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2천에 80 받는 거니까 2억엔 사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지금처럼 새를 놓자마자 제일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제 새를 놓자마자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딱 새를 놓으면 바로 그 다음날 사장님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한 6개월 안에는 나가요. 그리고 이제 2천에 80이면 딱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2억 1천, 1억 8천 요 사이에 팔릴 게 분명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수익이 확정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또 파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냥 새 맞춰놓고 팝니다. 자, 그러면 새 맞춰놓고 무조건 팔면 어때요? 그게 만약에 낙찰 받고 낙찰 받자마자 예. 바로 그렇게 팔 수는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치면 양도세가 50%, 40%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 하면 좋냐면 그 세 번째 2년 지난 다음에 파는 거. 2년 지난 다음에 파는 거. 이 상가는 어때요? 2년이 지나면 일반 과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1년 안에는 50%, 2년 안에는 40%,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일반 과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세를 놓고 그 다음에 세를 2년 지나서 세를 마친 다음에 그때 바로 파는 거죠. 네. 그때 바로 팝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로 되면서 세가 맞춰져서 사겠다는 사람한테도 바로 메리트 있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팔면 좋겠냐. 자, 그 네 번째를 얘기하면 10년 있다 팝니다. 아니면 15년 있다. 왜 그러냐면 2년이 지나면 일단 일반 과세는 됐고 또 뭐가 있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개라는 게 있어요. 예. 10년을 채우면 양도 차익 중에서 20%를 공제를 받습니다. 20%까지. 그리고 또한 15년 갖고 있으면 30%까지 공제를 받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차익이 3억이다. 그러면 3, 3, 9 해서 9천만까지 양도소득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이 3억이면 2억 1천만 과표로 잡히는 거죠. 네. 요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양도 차익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3억, 4억 이렇게 남는 거면 그 차익이 큰 거는 한 10년, 15년 쭉 갖고 있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다 이득을 받으면서 파는 게 좋죠. 그러면 그 공제된 금액에 아까 3억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3억일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아니죠. 30%까지 공제니까 3, 3, 9, 9천만 원까지 원을 제한 하고 2억 천이 대한 과표가 나오는 거죠. 과표. 그러면 거기 일반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그것도 그렇죠. 네, 그거야 기본이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무조건 일반 과세. 또 이제 1년에 한 번만 팔면 기본 공제 250만 원까지 뭐 받는 것까지 뭐 다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낙찰 받자마자 파는 거. 두 번째가 2년 있다가 일반 과세로 전환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2년 지난 다음에 세를 맞춰서 파는 거. 그 다음에 10년이나 15년 있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20%든 30%든 받고 파는 거.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국가와의 세금의 싸움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득을 남길 때는
생각해 볼 게 얼마나 큰 이득을 남기느냐,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덜 하느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